안녕하세요. 오늘은 재산세 제도 중에서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두 가지 쟁점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재산세 과세 구분 중 건축 중인 토지가 언제, 어떤 범위에서 별도 합산 과세 대상이 되는지에 관한 문제이고, 둘째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가 재산세 과세 처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즉 하자 승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이 두 주제는 단순한 조문 암기를 넘어 실질과세 원칙, 조세평등 원칙, 조세법률주의와 권리구제의 한계, 라는 헌법적 가치가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럼 먼저 건축 중인 토지의 과세 구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재산세 과세 구분 중 특히 주요 쟁점으로 다뤄볼 건축 중인 토지의 별도 합산 과세의 범위를 알아보자면, 재산세는 재산의 보유 자체를 과세 대상으로 하는 보유세로서 헌법 제23조의 재산권 보장과 제59조의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그 과세 요건과 과세 구조가 법률에 근거하여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특히 토지에 대해서는 단순히 소유하고 있는가가 아니라 어떤 용도로 어떤 경제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에 따라 과세 방식을 달리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체계에서 건축 중인 토지란 이미 건축공사가 실질적으로 개시되어 장래의 사업용 또는 주거용 건축물로 전환될 것이 예정된 토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아직 아무런 이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나대지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으며, 이를 고려하여 입법자는 건축 중인 토지를 별도 합산 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과세 구분 유형을 알아보자면, 지방세법상 토지의 과세 구분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종합합산과세는 나대지 잡종지 등 비사업용 토지를 대상으로 하여 토지 보유에 따른 불로소득과 투기적 이용을 억제하기 위한 과세 방식입니다. 둘째, 별도 합산 과세는 공장용지, 업무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 그리고 건축 중인 건축물이 있는 토지처럼 경제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토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경우 상대적으로 완화된 세율이 적용됩니다. 셋째, 분리과세는 농지임야 등 공익적 정책적 보호가 필요한 토지에 대해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이 중 오늘의 핵심은 바로 별도 합산 과세입니다. 세 번째로 건축 중인 토지의 별도 합산 과세 대상 범위에 대하여 알아보자면, 지방세법 제106조 제2랑 제3호는 건축 중에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별도 합산 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언제부터 건축 중으로 볼 것인가입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일관되게 건축허가의 존재, 착공신고의 제출과 같은 형식적 요건만으로는 부족하고, 건축공사가 객관적으로 개시되었는지, 즉 실질적인 착수가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아왔습니다. 대표적으로 대법원 2009년 9월 10일 선고된 판결, 대법원 2012년 4월 26일 선고된 판결은 규준틀 설치 등 기초공사가 실제로 이루어진 경우에 비로소 건축 중인 건축물이 존재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토지는 이미 사업용 전환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되며, 건축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 토지를 포함하여 토지 전부가 별도 합산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건축 중인 토지의 적용 기준일, 즉 규준틀 설치일의 의미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면, 규준틀 설치일이란 건축물의 위치와 구조를 정하기 위해 최초로 설치되는 물리적 구조물이 설치된 시점을 말합니다. 이 기준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준비행위 설계, 측량, 자재 반입과 실질적인 건축 행위를 명확히 구별할 수 있는 객관적 외형적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삼음으로써 과세관청과 납세자 모두에게 예측 가능성이 확보되고,
과세 기준의 통일성을 통해 조세법의 명확성 원칙과 평등과세 원칙이 실현됩니다. 결국 기준틀 설치일은 종합합산과세에서 별도합산과세로 전환되는 법적 분기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하자와 재산세 과세 처분의 승계에 관하여 알아보자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산정 고시되는 가격으로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의 과세표준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비록 공시가격 자체가 조세채무를 확정하는 처분은 아니지만 그 수치가 그대로 과세표준에 반영된다는 점에서 사실상 조세부담을 결정하는 준규범적 행정처분의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공시가격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가 재산세 부과처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즉 하자승계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이에 중요하게 알아봐야 될 내용은 하자승계는 긍정설과 부정설이 있다는 것인데요. 먼저 하자승계 긍정설은 공시가격이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의 필수적 전제이므로 공시가격 산정에 위법이 있다면 그 하자는 재산세 부과처분에도 승계된다고 봅니다. 이 입장은 실질적인 조세부담의 형성 과정, 납세자의 실효적 권리구제를 중시합니다. 반면 하자승계 부정설은 공시가격 고시와 재산세 부과처분은 서로 독립된 행정처분이므로 공시가격의 하자는 오직 고시 단계에서만 다툴 수 있다고 봅니다. 이는 조세행정의 안정성, 법적 확정성을 중시하는 입장입니다. 3. 하자승계가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 여기서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하자승계가 원칙적으로 부정되는 경우 다음 세 가지가 있는데요. 공시가격 산정에 대한 단순한 평가 방법의 다툼, 인근 시세 비교에 대한 주관적 불만, 이의 신청 기간을 경과한 뒤 제기되는 일반적 불복. 이러한 경우에는 공시가격 고시에 대한 불복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재산세 부과처분 단계에서 다툴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에 확립된 입장입니다. 하자승계가 예외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경우, 공시가격 산정에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는 경우, 면적용 도구조에 명백한 오인, 법률이 정한 평가 기준을 전혀 적용하지 않은 경우,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중대 명백한 위법, 이러한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과세표준의 기초로 그대로 전제되는 이상 재산세 부과처분의 실질적 정당성 자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4. 대법원 판례의 입장과 비판. 대법원은 2014년 12월 24일에 선고된 판결, 2017년 9월 7일에 선고된 판결 등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 고시는 독립한 행정처분이므로 그 하자는 고시 단계에서만 다툴 수 있고 재산세 부과처분 단계에서는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의신청, 행정소송 등 별도의 권리구제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듭니다. 그러나 이 입장은 공시가격이 과세표준을 사실상 결정하는 준규범적 성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납세자가 대량 정형적으로 고시되는 공시가격의 개별 오류를 사전에 인식다툴 현실적 가능성이 제한된다는 점에서 비판의 여지가 있습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하자승계 문제는 조세행정의 안정성과 납세자의 실효적 권리보호 사이의 균형점을 어디에 둘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전면적 하자승계는 곤란하더라도 중대 명백한 하자에 대해서까지 일률적으로 차단하는 해석은 헌법상 재산권 보호의 관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재산세 과세체계는 재산의 명목이 아니라 실제 이용 상태와 경제적 기능을 기준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건축 중인 토지를 규준틀 설치일을 기준으로 별도 합산 과세 대상으로 분류하는 것은 실질과세 원칙과 조세평등 원칙에 부합합니다.
아울러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하자에 대한 문제는 조세행정의 안정성과 권리구제의 실효성이 조화롭게 반영되도록 입법 해석론적 보완이 요구되는 영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께는 논리 구조 정리로, 실무를 접하시는 분들께는 판례 이해의 기준점으로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의 영상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